최근 일본에서 한국을 겨냥해 만든 영상이 화제가 되며 사무라이가 없는 한국은 이를 절대 따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같은 일본 내에서도 쪽팔리게 이딴 영상을 왜 만들어서 올리냐. 딱 봐도 상술이고 광고인 걸 뻔히 아는데 왜 굳이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영상을 전 세계에 송출하는 거냐? 당장 내려라. 이건 숨겨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며 오히려 전 세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일본 사무라이를 통해 한국 길거리를 욕하고 비난했던 글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동시에 한국 여행 중 우연히 놀라운 일을 겪은 미국 여성 제이나의 글도 화제. 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기술 기업인 무선 청소기 회사 다이슨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극찬하다 못해 직접 서울로 방문했습니다. 다이슨 측은 한국에 방문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깔끔한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인터뷰를 통해 이는 전 세계가 지금 당장 배울 필요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유명 기업은 영국을 대표하는 인류 기업 중 하나인 다이슨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이슨은 세계 최초의 무선 청소기 회사로 현재는 전 세계 84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14,000명 이상의 직원들 중 절반 이상이 엔지니어 및 과학자일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슨 총괄 부사장인 찰리 파크가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을 향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한국인들의 시민성을 극찬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그는 한국을 주거 환경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꼽으며 극찬하고 동시에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이슨은 글로벌 연구소에서 해마다 먼지와 청소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전 세계 중 청소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청소 빈도뿐만 아니라 위생과 청결에 신경 쓰는 깨끗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는 선진국에만 있다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시민의식인데, 한국을 방문하고 조사한 연구진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1988 서울 올림픽을 청소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뚜렷하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이 보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자리는 본인들이 치우고 가자는 기본적인 청결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한국의 시민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주거생활 내에서도 청소 문화가 깊게 자리 잡혀 있어 다른 가정에 선물해주는 가전제품의 순위권에 항상 청소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 유입에 비해 주거 공간이 매우 쾌적하다는 결과도 있으며 영국 내에서도 청결적인 관광지 중 한 곳으로 한국이 자주 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다이슨은 이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전 처음으로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박람회를 열어 가장 먼저 선보인 후 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제품에 적용한 신기술이 한국 소비자들의 청소 습관과 매우 연관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제품의 기능과 성능, 실용성을 직접 보여드리고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확인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슨의 판매율이 매우 높은 일본을 무시한 채 한국으로 간 다이슨의 행보를 마땅치 않게 본 일본인들이 원래부터 치안과 청결의 대명사는 일본이라며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일본 길거리의 청결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아침 일본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 대신 집게를 들며 일본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 내에선 오히려 쪽팔린다며 당장 영상을 내리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본인들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 쓰레기 청소를 하기 시작한 영상인데, 쓰레기를 줍는 영상을 찍기 위해 출입이 통제된 구역을 넘나들거나 쓰레기를 줍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줍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강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선행을 베풀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일본 내에서 당장 영상을 내리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영국을 비롯한 각종 나라에서는 일본이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리 일본을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행위예술가 아드리안은 예술이란 범위가 넓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노골적인 상품화 예술은 오히려 인상은 찌푸리게 한다. 이들이 하는 행위 예술은 자연보호와 사무라이 공연을 함께 홍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공연 시작 전에만 하는
이러한 노골적인 행위 예술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何圧と言います。何圧と言ったら刀のようにトングを抜きます。そして構えます。さあそこから振り落として刀のように振り下ろしてゴミを拾います。拾ってカゴの中に入れます。カゴに入れました。そうしますとこれ盾でちぶれています。はい、こうしたらモラルのない心を成敗と言いまして納刀をします。これがゴミ拾い侍。 한국과 비교하려다 오히려 망신을 당한 일본의 사무라이 영상이 유명해짐과 동시에 한국에 여행 왔던 제이나의 글도 함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SNS를 통해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을 설명하며 한국의 길거리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글로 썼는데 이는 순식간에 조회수 400만 회를 달성하며 큰 인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의 번역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던 중 일본인들이 한국의 더러운 길거리 영상을 보여주며 일본 길거리의 청결을 강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쯤 한국에 놀러가 새벽에 겪었던 일을 적어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남매는 부모님 2분 다 교수님이라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치지 않고 사실 사고를 칠 수가 없었죠. 줄곧 공부만 해왔습니다. 목표의식이 강했던 제가 평소 공부를 좋아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제가 쓴 에세이와 선생님이 좋게 써주신 추천서가 크게 한몫했고 덕분에 운 좋게 예일대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후 가족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보내고 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막상 대학교 입학이라는 인생의 큰 목표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허무하다는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부모님께 말해보니 어머니께서 그럼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짐 정리나 간단한 서류 정리는 직접 해줄 테니 간단하게라도 해외여행을 갔다 와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오히려 궁금한 게 더 많아져 대학교 수업을 단순한 교육으로 느끼기보단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인생 선배로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고 이왕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보기로 했으니 멀리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한국에 부산을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았다며 한국도 좋은 나라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여행에 매우 까다로우신 분들이라 한국이 좋았다는 말에 전 지체 없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날 여행을 떠나려 부모님과 인사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제가 못 보던 캐리어가 하나 더 놓여 있더군요.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 부모님이 걱정이 되셨는지 이것저것 챙겨주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더니 캐리어를 들고 저한테 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순간 벙찐 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부모님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갔다 오라고 손짓하시며 들어가시더군요. 드디어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즐길 생각에 설렜는데 갑자기 오빠가 같이 간다고 하니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오빠에게 소리치며 다가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걱정된다며 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생안이 먼저 나갔죠. 제가 봤을 땐 그냥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 아종 빌미가 생기자 부모님께 절 팔아넘겨 함께 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치고 싶었는데 여행 시작도 전에 싸우면 괜히 제 손해일 것 같아 그냥 꼭 참고 출발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동양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남자죠. 공항에서부터 어쩜 그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지 한국 공항을 밟자마자 5분 만에 이번 한국 여행에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고 돌아가는 것이었죠. 나중에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집 마당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숙소를 가기 위해선 택시를 타야 된다며 말을 걸자 순간 상상이 깨지며 화가 난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이 인간은 언제 죽나 싶었죠. 말을 걸 때마다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 데리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다 한국 감자탕을 먹으며 오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안 먹던 술을 먹다 보니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오빠에게 제 이상형이 한국 남자인 것 같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절 한참 쳐다보더니 한국은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많다며 그럼 시끄럽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외국인들도 반겨주는 술집으로 놀러 가고 싶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빠가 옆에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겠다 싶었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 남자들은 어떨지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당장 가보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자상하고 배려 깊습니다. 그날도 절 처음 만난 한국인 친구가 제가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자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줬는데 한국의 문화를 비롯해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할 존댓말이나 예의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상하고 잘 챙겨주는지 역사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많은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한국의 신기한 문화를 듣는 내내 정말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점점 눈이 감겨왔고 오빠에게 시간을 물어보니 벌써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하고 놀라고선 오빠에게 집에 가서 자고 싶다고 하니 오빠가 알겠다며 절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저희 남매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술집 앞 사거리였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한쪽에선 비닐 쓰레기를 가득 담은 큰 트럭이 지나다니며 뒤에 타고 계신 청소부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집어들어 차를 향해 던지기 시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커다란 노란색 트럭이 길바닥에 물을 뿌리며 커다란 솔과 함께 길거리를 물청소하며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낙엽을 빨아들이는 기계가 천천히 주행하며 길거리의 모든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서 있는 인도 쪽에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집게로 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의 쓰레기들을 줍고 있는 청소부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길거리가 깨끗하고 보기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의 한 장면 같았는데 밤새 더러워진 세상을 여러 번의 붓질로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 같았죠. 숙소로 가는 택시에서 영화에서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준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부터 저렇게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놀러 가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한국을 가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국 클럽에서 아침까지 놀고 밖으로 나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은 새벽부터 세상을 청소하러 나와 일하시는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나라였습니다. 저도 최근 일본 사무라이들의 길거리 청소 영상을 봤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쓰레기 하나 줍는 시간에 한국에선 길거리 하나를 청소하겠네요. 물론 저런 퍼포먼스도 좋지만 공연 전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자주 해주세요. 광고 목적으로만 한다면 오히려 더 욕먹을 것 같네요. 실제로 한국에서 새벽에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집 앞이나 장사하는 곳 앞을 빗자루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침마다 콘크리트 바닥을 빗자루질하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한국에는 언급하신 것 말고도 청소기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저런 걸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참 대단합니다. 어떤 나라는 길거리에서 똥을 싸고 어떤 나라는 길거리에서 사무라이들이 칼질을 하고 어떤 나라는 아침부터 청소차가 길거리를 청소를 하네요. 전 출근길에 자주 봤는데 생각해보니 그 시간까지 놀면서 볼 수 있겠군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고 갔다니 다행이에요. 요즘은 아침이 아니라 밤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거리의 청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